유범진입니다. 예, 오늘은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거래 증명 제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출용 원재료가 수입되고요. 이 수출용 원재료가 그대로 수출될 수도 있고요. 국내의 양도 등을 거쳐서 국내 거래를 찍고 나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우리 환급특례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급특례법에는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거래 증명제도라고 해서 이러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거래, 말 그대로 국내 거래에 되는 내용인데요. 먼저 수출용 원재료를 그대로 양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 가공 후에 국내 업체에게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 거래라고 하면은 어떠한 서류라기보다 어떠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죠? 그렇죠. 부가가치세라는 거를 부과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결국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이 담세자가 최종 소비자의 이 전가세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수출용 원재료를 바로 수출하기 전에 국내 거래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수출이 돼서 나갈 거기 때문에 수출 지원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수출용 원재료를 그대로 거래하는 경우 또는 제조, 가공 후 국내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 수출용 원재료를 제조, 가공한 후에 특히 또는 그대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이 납부세액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증명을 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왜냐면은 납부세액을 왜 증명하냐면요. 나중에 수출로 인해서 환급할 때 납부한 세액이 있어야지만 환급이 되거든요. 납부한 세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급해달라고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납부한 세금이 여기 있습니다. 이 서류로서 증명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수출신고 필증으로 또다시 근거를 대서 환급했으니까 이 납부한 세금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바로 대표적인 수출 지원 확대이자 국내 거래, 즉 국내 가공에 대해서 어떠한 가공 진흥, 가공 창출, 고용 창출까지 이어진다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이 국내 업체에게 공급을 한 후에요. 납부세액이 공급 물품에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증명해야 되는 서류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넘어와 보시면요. 국내 거래라고 하는 그 증명서류인데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이른바 기납증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입세액 분할증명서라고 해서요. 분증이라고도 부릅니다. 실질적으로 줄여 쓰는 거는 실무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무에 들어가시거나 또는 지금 계신다고 하면요. 이 약어로 주로 쓰시게 될 겁니다. 먼저 이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와 수입세액 분할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서 제가 요 물건을 수출한 다음에 요거 수출하기 전에 물건 수입했을 때 세금 냈어요 라고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즉 기납증과 분증을 구분하는 거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구분한 이유가 따로 있는데 그거는 우리 다음 기납증과 분증 시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거래, 즉 국내 거래,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한 이후에 국내 거래 등을 거쳐 수출한 다음에 이제 세금이 포함되었다는 증명서 두 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로써 이제 환급을 받게 되는데 이 본 제도가 국내 거래 증명제도에서 국내 거래 증명제도와 더불어 발급되는 이 서류 등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내는지를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제도의 효과입니다. 제도의 효과는요. 원칙적으로 수출 이행 기간을 연장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수출 이행 기간은 수입한 날로부터 그렇죠. 수입한 날에 해당 말일로부터 그렇습니다. 2년인데 2년. 2년 내에 해당 수출한 날로부터 수출 이행 기간, 즉 정해진 수출 이행 기간 2년이란 기간 안에 수입된 물품만이 환급 대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거래를 거친다라고 하면요.
국내 거래를 거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국내 거래를 거친 기간만큼 수출 이행 기간이 짧아질 수가 있어요. 짧아질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출 이행 기간 연장, 즉 국내 거래를 통해서 소요된 기간만큼이 연장되는 겁니다. 즉 국내 거래로 인해서 소요된 그 기간만큼이 그대로 연장 기간에서 포함되어져서 반영되기 때문에 제 아무리 국내에서 한 달, 두 달 제조 가공 또는 거래하는 과정에서 한 달, 두 달이 소모되었다 하더라도 그 한 달, 두 달이 어찌 보면요 수출을 하기 위해서 소비된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이 그대로 수출 이행 기간에 붙어서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혜택이죠, 혜택. 이건 반드시 혜택적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 10%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내 거래, 특히 제조 가공 그대로 양도할 때는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전가를 통해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수출을 위한 목적으로 이런 국내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될 10%가 아니라 부과될 부가세 10%를 0%로 만들어서 세율을 0%로 만들어준다. 애초에 부가세 부담 자체를 없애준다는 거예요. 당연히 혜택이죠.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수출 실적과 무역, 금융 혜택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수출 실적은 실질적으로 수입 실적보다는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역을 하는 입장에서는 수출 실적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로 수출 실적을 많이 쌓아서 포상을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떤 그 회사가 어떤 그 융자, 지원을 받을 때 대단히 쉽고 어떤 인정을 받게 됩니다. 실적이 있으니까요. 유망 기업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어진 게 바로 무역금융 혜택입니다. 수출 기업은 아무래도 수출하기 위해서 뭐 원자재를 매입한다던가 여러 각종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필요한데요. 굉장한 저리, 값싼 이자로 무역금융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출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국내 거래만으로, 이 기납증이나 분증 거래만으로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출을 장려하는 제도로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거래 증명 제도는 정말이지 궁극적으로 수출 기업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고요. 설사 수출 기업이 아니라도 앞으로 수출을 하려는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될 수 있고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국내 거래 증명 제도는요. 아무래도 수출용 원재료를 많이 수입해서 많은 국내 거래를 통해서 국내 부가가치도 많이 높이려고 하는 그 취지도 있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거래 제도, 즉 수출용 원재료를 바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거쳐서 이런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어떤 그 절차들을 쉽게 해주고요. 혜택을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출용 원재료를 그대로 양도하거나 그대로 거래하거나 국내 업체끼리요. 또는 제조 가공한 후에 국내 업체끼리 공급할 때 결국 그 양도나 공급할 때 그 안에 수입할 때 이미 납부했던 관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거를 증명하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증명한 서류가 뭐냐? 역시나 기납증과 분증이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기납증 발급되고 어떨 때는 분증 발급되고라는 거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제도를 도대체 왜 만들었고 왜 각별히 신경 쓰고 왜 널리 알려야 하는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국내 제조 가공의 경우는 그 제조 가공에 걸리는 시일 그대로 양도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양도하는 시일이 반드시 안 하는 것보단 걸리겠죠. 하지 않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대로 양도하는 그때 또는 제조 가공하면서 걸린 시한, 기일들이 나중에 그대로 먹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반영이 돼서 그만큼 연장되는 효과가 있고요. 부가가치세 영세율. 국내 거래라고 하면 무조건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과될 부가가치세, 당연히 매입세 공제로서 돌려받긴 하지만 중소기업자들에게는 그마저도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세율 적용돼서 애초에 초기 부담 자체를 낮춰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출 실적, 이 기납증 거래, 기납증 발급 거래, 분증 발급 거래 자체만으로도 뭐가 되는 거예요?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실적이 많이 쌓이면 포상도 받죠? 포상 받으면 또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
무역금융, 즉 낮은 저리로 장기간 싸게 갚는 걸로 무역금융을 받을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실무에 계시지만 이러한 제도를 나중에 사실 우리 무역이라는 게 창업도 진짜 무역의 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꼭 활용하셔갖고요. 어떤 무역거래, 특히 수출거래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